자, 그러면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새로운 프로젝트 스타트 메뉴를 시작 화면에서 누르고요. 자, 여기다가 my layout inflator라고 입력을 한번 해봅니다. 자, my layout inflator. 자, 여러분 뭐 다른 걸로 하셔도 되고요. 자, 우리가 샘플 레이아웃 인플레이터라고 체계는 되어 있죠? 자, 그걸 한번 만들어 봅니다. next 누르고요. 폰 앤 태블릿 그대로 두고 next. 자, 우리가 이제 그 강의를 진행하는 중에도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나 이런 버전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시작 화면의 유형을 선택하는 화면도 여기 갑자기 바텀 내비게이션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추가가 됐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현재 이 동영상 강의를 보고 있는 시점에는 또 달라졌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우리가 이 화면에서 empty activity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해서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next 한번 눌러보고요. 자, 그러면 우리 만들어질 파일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finish라고 하는 거 눌러서요. 자, 새로운 프로젝트 화면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 화면이 뜨면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자, 새로운 액티비티가 하나 만들어지겠죠. 자, 메인 액티비티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이게 제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PC를 다른 걸로 좀 변경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설정 자체가 초기화된 상태로 그대로 있네요. 그래서 텍스트의 크기가 지금 좀 작게 돼 있죠. 자, 요거를 좀 크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미 우리 설치할 때 해봤던 거죠. 파일의 세팅스 가서, 자, 에디터, 자, 컬러즈 앤 폰트, 자, 폰트 가서 폰트 크기를 좀 바꿔보도록 합니다. 자, 세이브 에즈 눌러서 OK 누르고요. 자, 이거를, 자, 콘솔라로 변경을 하고 좀 크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 정도 하면 될까요? 22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좀 충분히 보이겠죠? 24? 좀 크지 않을까요? 네. 24 정도까지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PC를 좀 바꾸면서요. 그러니까 이 동영상 녹화되는 화면의 크기도 좀 해상도가 높게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변경을 했고요. 자, OK 눌러서 이 정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activity main.xml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 constraint layout, 제약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텍스트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해서 delete 키 눌러서 없애고요. 여기 보면 눈 모양 아이콘과 자, 자석 모양 아이콘이 있죠. 둘 다 풀어주면 이 constraint, 제약이라고 하는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여기 왼쪽 팔레트에서 버튼을 끌어다가 자, 화면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가이드선이 보일 때 갖다 놓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버튼이라고 하는 게 하나 생성이 된 거예요. 그쵸? 버튼이라고 하는 게 하나 생성이 됐고요. 이 버튼의 아이디가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main activity.java로 와서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여기 onCreate라고 하는 메소드 안에서 set content view가 있으면 그 아래에서 버튼을 찾았던 거죠. 그죠? 그래서 XML 레이아웃에 있는 거니까 자, find view by id로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r.id.button이라고 하는 걸로 찾고 그러면 자, 우리가 버튼이라고 하고 equal 버튼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보니까 버튼도 자동으로 임포트가 안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했던 것처럼 파일에 다시 또 세팅스에 가서 자, 우리 처음에 이제 설치할 때 다 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에디터의 제너럴에 오토 임포트 가서 지금 여기 체크가 안 된 상태가 된 거예요. 자, 본의 아니게 우리가 PC를 바꾸면 자, 이런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걸 같이 한번 보게 됐네요. 자, 그래서 오토 임포트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설정해서 해주면 버튼이 자동으로 이렇게 임포트가 되죠. 자, 그래서 버튼이라고 하는 걸 찾아낸 다음에 이 버튼에다가 버튼.set onClickListener라고 하는 걸 하고 new onClickListener 이렇게 엔터를 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버튼이 클릭됐을 때 이 onClick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된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find view by id를 하는 이유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뭐죠? 이 XML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거는 이제 미리 보기 화면이죠. 자, 디자인 화면이라고 하고 이제 미리 보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텍스트 아래쪽에 텍스트 탭을 누르면 원래는 요 파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버튼이라고 하는 태그를 이렇게 명시를 하면, 그러면 이 앱을 실행할 때 자, 시스템이 이 버튼을 실제 new 버튼으로 해서 메모리 객체로 만들어준다 그랬죠. 근데 메모리에 만들어지는 위치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버튼은 시스템이 만들어주니까 내가 어디 가서 붙어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아이디를 가지고 find를 해서 찾아주게 됩니다. 근데 얘기한 것처럼 자, 버튼을 메모리에 객체화 시켜주는 게 어디라고 그랬어요? 여기 있는 set content view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이거를 컨트롤 X 잘라서 자, 이 밑에다가 보내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메모리에 버튼을 만들어주기 전에 버튼 객체를 찾았으니까 이 버튼은 null 값이 되는 거죠. 근데 그 null에다가 set on click listen을 하게 되니까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우리가 이미 이제 교환 파일이나 이런 데서 자, 책에도 나와 있지만 자, 이미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걸 이미 알고 있죠. 근데 한번 실행을 해보면 느낌이 좀 달라요. 그래서 아, 실제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실행을 하면 자, 이렇게 에뮬레이터로 실행을 했죠. 그랬더니 바로 has stopped라고 됐네요. 그죠? 자, 그래서 시스템 백키를 누르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죠. 근데 어쨌든 에러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러가 난 상황은 이 아래쪽에 안드로이드 모니터라고 하는 탭을 열어보면 자, 이렇게 로그 파일이 보이게 되죠. 로그 파일이 보이게 되고 자, 이 위에 가면 에러 메시지 같은 것도 같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메시지가 너무 많다. 이걸 잘 볼 수가 없다라고 하면 여기 verbs라고 하는 거를 에러라고 하는 걸로 선택을 하면 에러 메시지만 구분해서 볼 수가 있죠. 자, 위로 올라가면 에러 메시지 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null point exception이라고 하는 게 발생했대요. 어디냐면 메인 액티비티의 16번째 주의라고 나오죠. 16번째 주의라고 하면 이 부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버튼이 아직 메모리에 만들어지기 전이라는 거죠. 그때 하니까 그때 내가 뭔가 이 버튼 객체의 메소드를 호출하니까 null point exception이 발생하더라. 자, 그래서 이거는 set content view라고 하는 거는 자, 메모리의 객체화는 자, layout inflation이라고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 명확하게 아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layout inflation이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과 뒷단에서 동작하는 건 좀 다르구나라고 하는 거를 아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set content view라고 하는 거는 activity라고 하는 화면 전체를 나타내는 게 뭐죠? activity main.xml이죠. 그 XML 레이아웃 파일 전체를 메모리에 객체화하는 데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자, 우리가 그게 아니라 부분 화면인 경우 자, activity가 아니라 자, 어떤 화면의 한 부분을 레이아웃으로 만들고 뭐라고 했어요? 저 우리 activity main.xml 한번 가보면 자, 이게 화면 전체인데 여기에다가 리니어 레이아웃 같은 걸 또 추가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그 리니어 레이아웃 같이 추가한 부분에다가 우리가 다른 리니어 레이아웃을 갖다 집어넣겠다 또는 다른 뷰를 갖다 집어넣겠다라고 하고 그 뷰를 부분 화면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부분 화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레이아웃 같은 거를 만들었을 때 그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뷰를 얘기를 해요. 근데 단순히 버튼이라든가 이런 위젯과 같은 단순 위젯과 같은 게 아니라 레이아웃으로 구성된 뷰라고 한다면 그거 안에는 다시 또 화면을 구성할 수 있죠. 그죠? 그것을 부분 화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부분 화면인 경우에는 set content view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인플레이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할 때는 자, 레이아웃 인플레이터라고 하는 시스템 서비스가 제공이 돼요. 우리가 이미 서비스를 해봤죠. 그렇죠? 서비스를 해봤습니다. 서비스를 앞으로 할 거죠. 네. 어쨌든 이번 장에서 같이 할 텐데요. 자, 서비스라고 하는 거 아직 명확히 잘 모릅니다. 근데 그거는 시스템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안드로이드 단말기가 실행이 됐을 때 뒷단에서 미리 실행된 거예요. 화면이 없는 걸 이제 서비스라고 하고요. 자, 그 서비스 중에서 시스템이 미리 실행시켜 놓은 화면 없는 그런 실행 프로세스를 서비스라고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자세하게 좀 할 겁니다. 어쨌든 자, 우리가 그런 내용의 서비스를 이용해서 레이아웃 인플레이터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부분 화면인 경우에는 직접 메모리에 객체화를 해야 된다. 즉 직접 인플레이션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액티비티 메인이라고 하는 이 메인 액티비티 화면, 전체 화면이 하나가 있죠? 그럼 거기에다가 레이아웃을 하나 여기 추가를 해서 공간을 확보를 한 다음에 그 안에다가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만든 뷰를 갖다가 넣어 볼 겁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